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휴대전화를 던져라 이런 얘기를 정진상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지금 화천대유인 김만배 이렇게 네 명은 도원 교류를 통해서 의형제라고 했고 또 형제에게 뭐 배신당한 그런 얘기도 유동규 씨가 이제 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전화 던지라고만 얘기를 했을까? 저 세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뭐 100번 이상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술값은 남욱 변호사가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어떤 통화들이 좀 이뤄졌을지 그게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낳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 얘기랑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11월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자금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휴대전화 정진상 실장이 보리라고 지시하셨나요? 전 실제 용처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자금 어떻게 쓰였어요? 자금 어떻게 쓰였는지 2013년에 정진상 실장이 통화한 고검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진상 실장에게 5천만 원 주신 거 맞습니까? 아는 사이니까 아주 오래돼 아는 사이니까 뭐 통화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것 자체를 무슨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 뭐 수사 중이니까 거기서 내용이 밝혀지겠죠.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면 아마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기담 교수님. 네. 지금 구속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은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 조사에 이제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박찬대 최고께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딱 부인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핵심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정진상 비서실장, 정무실장, 대표 정무실장, 정진상 실장은 자신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유동규 씨가 폭로까지 한 상황인데 왜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좀 딱 부러지게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검찰 조사가 나오면 성실히 응해라라고 유동규 씨에게 얘기를 했지 자기가 휴대전화라 던지라고 얘기는 안 했다라고 이제 한 적은 있어요 과거에. 근데 최근에는 왜 침묵을 지키냐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이른바 김용 전 부원장, 전 부원장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부원장이라고 할게요. 예. 김용 부원장은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거대한 어떤 그 조작, 이른바 범죄자들의 진술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아마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전달을 통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사무실, 소위 당 대표실에 있는 정무조 옆에 있는 본관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속에서 사실상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금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가운데 본인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자, 이 사안은 이렇고 저런 사안은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어떤 의도 또 범죄자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결코 활용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의사 표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묵비권은 그렇다.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다. 제가 볼 때는요. 조만간에 정진상 지금 실장에 대한 부실장에 대한 저는 뭐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이 충분히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 출국금지 속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본인에 관련된 얘기를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내놓는 것 자체가 예. 본인한테는 전혀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예. 지금 이제 출국 금지 상태이고 이제 성남 FC 그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검찰에 뭐가 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검찰은 저희도 뭐 열심히 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용 씨를 구속시켜 놨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김용 부원장이 지금 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제 조사 과정에 있으니까 뭐 저는 그거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과거와 달라진 것은 뭐냐면 예. 유동규 씨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남욱 뭐 그 일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장동 일당들의 발언들이 지금 하나씩 다 나오고 있고 예. 그
김용 부원장을 제외한 지금 정진상 뭐 실장은 예.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김용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얘기가 다 일치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이제 들이매서 밀어서 김용 부원장이 이제 뭐 이렇게 자백을 하거나 이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아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예. 괜히 자기가 부인했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수사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예. 때 더 가중되는 것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뭐 저는 지금으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눈치를 보겠죠. 네, 눈치를 볼 텐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좀 걱정이 되는 게 김용 씨나 정진상 씨는 민주당 안에서 당원으로 오래 활동했다라기보다는 예. 이재명 당대표의 일종의 뭐 사조직과 같은 오래 변호사 예. 사무실장부터 경기 성남시장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몰라요. 예. 소위 말하는 정무방,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뭔가를 상의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무방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민주당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면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도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지금 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알겠습니까? 당대표에 있는 뭐 의원들이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참 조바심이 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변명을 해줘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지킬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회의도 들 것 같아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 수사가 진전이 되면 될수록 예. 각 민주당의 지도부라든가 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 주말 유동규 씨의 폭로로 뭔가 수사가 급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김용 씨의 이제 묵비권 또 관련자들이 또 유동규 씨도 입을 더 이상은 이제 열지 않으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루 이틀 약간 좀 깜깜이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는 시점을 당기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늦추고 싶어 할까요? 늦추고 싶어 할 거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계산할 거다. 대통령실에서 검찰이 아니라 예. 검찰하고 뭐 얘기 되겠죠. 대통령실은 이제 민정수석실도 없어지고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경호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 얘기는 지금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을 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때쯤 가서 총선 전쯤 가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다. 그러면 총선이 내후년이니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럼 검찰은 이 사안을 묵혀둘 거란 얘기인가요? 검찰이 그런 계산을 하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보강 자료, 정황 증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뭐 기소에 차질이 빚어졌다든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연돼서 총선 직전까지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이건 이때쯤 가서 하고 이건 이때쯤 가서 늦추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게 이제 대장동만 딱 좁혀놓고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대선 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 두 쪽에서 서로 공격을 하다가 나온 게 대장동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격앙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엄청난 돈의 실체가 아직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인물들 김만배,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가지고 갔을 것 같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왜 그건 검찰이 지금 그 얘기부터 왜 안 하는지 좀 그게 더 궁금해요. 화천대유 수사 결과는 왜 안 내놓느냐? 그렇죠. 횡령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이 도대체 왜 어디로 쑥 사라지고 갑자기 지금 정진상과 김용 같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더 주인공같이 등장인물이 됐느냐. 그리고 정치자금법만 얘기가 되느냐.
둘 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물론 예. 피의 사실 공표라는 족쇄는 있어요. 제한은 있어요. 예.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까지 했을 정도면 범죄 소명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예. 국민에게 납득과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빠져버리고 유동규라는 사람의 입만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예. 이러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아니고 어제 오늘 나온 무슨 여론조사에서 이게 야당 탄압 아니야? 라고 하는 일반 여론이 많아지는 예. 배경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한쪽에 편을 든다.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말로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지금 나쁜 짓을 했다면 아까 이 우선순위 아니면 경중 정말 대장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은 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있는지 예. 그 얘기부터 먼저 좀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장지구,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있는 이제 그 중앙공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제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대장지구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처 학교에 이제 등하교하는 학생들, 주민들이 아마 이제 이쪽 길을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이제 제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영상 모습인데 대장지구 시행사 이제 성남의들이 준공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공원 이용을 좀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대장지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뭐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이것보다는 저 중앙공원을 왜 성남의들 화천대유로 연결되는 저게 왜 막혔을까 이제 이게 더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성남시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현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윤경호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저 화천대유와 관련됐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천대유의 인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그 부동산 개발 이익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딱 부러지게 뭔가 수사 결과를 내놓고 네. 그 외에 전달됐다라고 하는 불법 경선, 대선 정치 자금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대장동 수사 잘 끝내놨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긴 이익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연결되고 순서가 흘러가는 게 맞는데 왜 이게 전후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수사는요, 그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발견되는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수사고요. 예. 저는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그 사인방이 천문학적인 그 개발 이익을 챙겼잖아요. 근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천화동인 1호입니다. 이게 200억 정도 됐는데 김만배 씨가 400몇 억을 인출해 갖고요. 700억 정도가 그대로 지금 천화동인 1호에 잠겨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영학 회계사 그 녹취록에 보면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그분 거예요. 그분 거. 예.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 이걸 앞으로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거고요. 그거는 저는 개봉박두라고 봅니다. 밝혀질 거라고. 지금 명목상의 그 소유주는 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 씨로 돼 있는데요. 이한성 씨 거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작년 10월에 유동규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는 그 천화동인 1호가 그 유동규 씨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유동규 씨 거 아니라는 거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으면 돼요. 그분은 조만간 찾아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그 정진상 씨가 그 유동규 씨한테 휴대폰 던져라. 그거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를 한 거 아니냐. 그건데 그거보다도 더 중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진상 씨가 그 작년 9월 29일이었어요. 압수수색 당일에 그 검찰이 중앙지검 압수수색 팀이 유동규 씨가 사는 그 용인의 오피스텔 가갖고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이 아침 8시 17분입니다. 8시 17분인데 그 전화를 걸어서 뭐 하고 3번 정도 텔레그램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랑 제발 좀 대화 좀 하자 동규야. 이 문자 보내고 그 마지막에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끝나고 나서 초인종이 눌러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간 체크를 다 그 시계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는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진상 씨는 알고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그렇죠.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정진상이
어떻게 중앙지검에서 유동규 오피스텔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알았을까? 그러면 정진상과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슨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수사 지휘 라인을 보면요.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죠? 이정수. 박범계 전 장관의 난강고등학교 6년 후배인 이정수 지검장. 그 밑에 이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4차전 검사가 김태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2개월 때리고 그거 했을 때 법무부 검찰 과장으로서 그 실무 책임을 졌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저 부부장 검사는 누군가 봤더니 김영준 검사라고. 예.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사위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쭉 포진해가지고 대장동 그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던진 거 저거 누가 찾았죠?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검찰이 8일 동안이나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검찰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냐면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던져지지가 않았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엉뚱하게 천장 지붕 뚫어갖고 그런데 압수수색하고요. 근데 경찰이 딱 하루 만에 저거 발견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그러니까 행인이 주워가지고 경찰에 네. 갖다 준 거죠. 예. 아니에요. 저 행인을 특정해가지고 경찰이 저 사람을 찾아갖고 받아갖고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저는요 실력이 없어서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 찾은 건가요? 저게요 그 오피스텔 CCTV에 다 예. 담겨 있던 화면인데 그 CCTV만 보면 뭐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다 알 수 있는 저거를 왜 검찰은 8일 동안 못 찾고 엉뚱한 데만 뒤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저 휴대폰이 지금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이 예. 돼서 정진상 씨가 압수수색 전에 알겠습니다. 전화하고 뭐 회의에 따라 이 정황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수사팀 내 누군가가 수사 정보를 압수수색 정보를 정진상에게 찔러줬을 것이다. 그걸 밝히는 게 또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예.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던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친의 집을 샀던 과정 다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동규,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당대표까지 화살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동 특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은 어떤 때 할 수 있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에서 충분히 원할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이거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게 끝이 없네요. 예. 계속 아마 사안은 좀 진전이 될 텐데 새로운 나오는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뉴스들 가운데 조금 눈길에 갔던 거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상진 실장인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관심일까? 일반인들은 도대체 조상진 기조실장을 뭐 알기나 할까? 뭐 이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는데 과거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최측근이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수사팀에서 일을 했고, 물론 연선 기수로는 이제 한 기수 위입니다. 원래요, 한 장관보다.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정원장조차도 이 조상준 실장이 사의 표명한 걸 몰랐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굉장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혹시 5분 중에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뭐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직속 상관인 국정원장도 모르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충돌이 있었다 국정원장과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오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인터뷰를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얼개를 보면 국정원이 그나마 이전에 사정 기관들에 대한 그 개혁이 참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상진 기조실장이 맡았던 역할이 그 국정원 내부의 살림 그리고 뭐 인사 관련해서 그 실권을 쥐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오늘 국감에서 국감 기관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근데 하루 전날 사표를 낸 것은
내부의 국정원 내부의 균열이 분명히 생겼구나.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국정원에서 기존의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적혀 있던 그 구명조끼라는 것은 없던 사실이다. 이 얘기를 내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상진 기조실장이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감사원과 검찰에서 그려나가던 그림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국정원 내부에 자신들의 그 이전에 개혁 과제를 다 밟고 난 국정원 직원들이 반발을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것을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영희 부원장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또 국정원, 검찰이 지금 짜맞춰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을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제 구속됐죠.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진실을 밝히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상준 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저분은 반대고 국정원 내부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본인은 막지 못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국정원 내부의 일반 직원들은 개혁되어 있는 지금의 이제 검찰 흐름과는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폈고 저분이 그 직원들을 막으려다가 본인이 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되죠. 잠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정부는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이 낮은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풍 그리고 사정정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걸 과정 국정원 중에 직원들이 하나가 반대했다 이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감사원 그리고 검찰도 동일하게 전 정부에서 이 서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그 이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은 이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지금 기존의 감사원과 검찰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방향과 다른 방향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상진 기조실장은 이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대통령실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을 내놔야 되는 국정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오늘 국감에 나가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놓다 조상준 보니 실장은 대통령과 검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분은 그 반대되는 방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쉽게 설명 못했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뭔지 진짜 이해했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참 그러네요. 근데 이게 좀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저 사건을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했어요. 자체 조사를 해갖고 전 원장들을 박지원 전 원장을 포함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겁니다. 고발 조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대준 씨 서해 피격 사건 관련된 거, 그다음 강제 북송 관련된 거 이런 거 그 국정원 내 관계자들. 그다음에 전산망 관리자들부터 해갖고 문건 생산자들 이런 사람들 다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이 어디 와갖고 한 주장을 이렇게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국정원에서 충분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전임 원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했는데 마치 지금 그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고 고발한 게 아닌 것처럼 뭐 한다라고 그건 금방 밝혀집니다. 근데 오늘 국감장에서 기존의 입장과 다른 그 얘기 입장을 이제 충분히 내놨습니다.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우리 조상준 실장 얘기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는 조상준 실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남부 원장님은 계속 조상진 실장이라고 얘기해서 조상준 기조실장. 시청자들께서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착각하실까 봐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준 기조실장. 알겠습니다. 정말 건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은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돼서 국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이견들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건지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